뉴욕 증시 3대 지수 보면은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분봉 보시면 그동안에 막 가다가 쉬다 이런 기분이 아니라 쭉 이렇게 올라가줘서 약간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3월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최장 랠리였다고 하더라고요. 3일 연속. 랠리였다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뭐 맨날 연중 뭐 최고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다시 한번 느꼈고 지금 맵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역시나 기술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항상 어색하나요? 항상 미국 시장은 저렇게 빨갛게 보였는데 녹색이 좋은 겁니다. 네, 네. 초록색을 많이 켜고 있고 굉장히... 엔비디아부터 뭐 퀄컴 뭐 많이 올라줬고요. 이 반도체 어제 사실 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외신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고 삼성에 대한 실적 훈풍이 대만 TSMC까지 갔다. 근데 뭐 미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면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꼈고 또 애국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실 오늘 오시는 이제 손님도 어떻게 보면 항상 올 때마다 전날에 많이 빠져서 항상 우울한 얘기를 항상 금요일에 해야 되는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네네 맞아요. 파르파르 너무 좋다. 연승님 또 이렇게 저희 한 분씩 또 이름까지 불러주시는데 보시면은 맵 계속해서 볼게요. 뭐 반도체 지수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 안에서 어제 또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날 너무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유가는 다시 $100를 돌파를 하면서 에너지주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제 세인트루이스 또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블러드 총재 형님 멋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뭐 그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뭐 반영을 했거나 뭐 그렇게 달라진 점은 없고 어제 의사록에서도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는 이거 할 거다. 그래도 우리 총재님이 멋있게 한마디 더 했죠. 미국의 경기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거다. 올해도. 맞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시장을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은 사실 6월 달에 나온 거잖아요. 의사록은. 그렇죠. 변함이 없다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때도 리세션 얘기가 안 나오고 있었던 건 아닌데 하여튼 스탠스의 변함은 없지만 지금 뭐 유가랑 천연가스들 뭐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사실 경기 그동안 우려했던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반대로 경기 침체 쪽에 무게를 더 실었기 때문에 그동안 참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모처럼 좋은 호재성 뉴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윤님도 오셨네요. 네. 아유, 예, 또 코멘트 혹시 없으시면 반도체 얘기 하고 있었으니까 외신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CNBC에서 삼성의 실적에 대해서 저렇게 타이틀을 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선방을 했다라는 타이틀이었고 생각보다 반도체에서 많이 선방을 했죠. 맞아요. 오히려 무선사업부 가전 쪽에서 안 좋았던 거지. 뭐 1,000억 정도 컨센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 1분기에도 14조 얼마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컨센을 하회했던 것 자체가 리스크였던 것 같은데 가이던스는 뭐 디램 가격 10% 하락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급 조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만회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좀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는 좀 불행 중 다행인 게 이렇게 삼성전자가 또 체력이 굳건하다라는 걸 방증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 안에서 또 반도체주들의 훈풍을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이랑 디커플링 되고 대만이랑 사실 커플링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IT주들의 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빠졌던 만큼
다시 반등이 일어날 때는 가장 많이 빠졌던 게 가장 많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만 그리고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좀 성장주로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게 이번 주부터 보이길래 그 부분 맞아요. 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제 시간이 끝나고 친구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어제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주문 내는 금액이 한도를 넘어서까지 사버렸대요. 그래서 시간에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연기금 쪽에서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꼬였던 수급이 네. 좀 풀릴 건지 지켜봐야겠는데 이 기사에서 키포인트의 마지막 내용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또 역풍이 일어날 걸로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디램 그렇죠. 가격 하락 전망 하락 때문인가요? 전망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제 낸드 쪽에 네. 대한 뭐 전망을 3%에서 최대 13%까지 뭐 하락 전망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을 이끌어왔던 게 뭐 서버용이나 이제 PC 수요에 대한 부분, 뭐 제 PC 수요에 대한 둔화는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그렇죠. 보고 있고. 그 뒤에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의 이번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대한 흐름이 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보되 사실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좋았어도 계속 빠지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은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은 다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요. 원래 실적 나오는 날은 주가 빠지는 날이었는데 어제 참 이례적으로 또 올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밤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이제 사임이 결정이 됐는데 물론 지금 당장에 이제 사임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발표가 나고 나서 파운드가 좀 올랐죠. 다시 잠시 움직였는데 결국 달러 인덱스도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자회견을 어제 보리스 존슨이 했었고 일단 스캔들이죠. 때문이죠. 코로나 방역 때 파티 네, 파티 했는데 그걸 또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 거짓말까지 다 들통나고 또 성비위 관련된 그 임원을 갖다가 그걸 채용까지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신임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여당 야당 다 할 것 없이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후임이 뽑힐 때까지 제가 있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빨리 대행인을 구할 테니까 이런 반대적인 입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캔들로 인해서 사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반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생각보다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예전에 아베 총리가 이제 그만뒀을 때 그 당시 일본 증시가 2%대가 완전 변동성이 몇 분 만에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흐름이 가는 좀 결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아베 총리가 뭐 아프다는 설 뭐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다르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 있을까요? 미국 또 좋은 게 미국 수지가 물론 적자는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계속 낙폭이 올해 들어 제일 최저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제 소비 수요가 많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리고 에너지 수출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시장에 조금 보이면서 미국 수지가 올해 들어 최저 적자를 줄인 보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그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한 번에 우리가 흑자로 돌아설 수는 없고 그렇죠. 적자를 조금 줄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지표들이 약간은 방향성을 틀어서 플러스로 가는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요즘에 바이오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진짜 우리 장도 그렇잖아요. 네, 사실 금액 자체가 M&A가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 뭐 여기 SD 바이오도 우리나라도 어제 2조짜리 미국에 있는 체외 진단기기 업체를 이제 인수한다고 했는데 뭐 SD 바이오가 100% 하는 건 아니고 사모 펀드랑 같이 포함해서 100%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게 긍정적인 거는 미국 시장에 아직 진단키트 쪽에 진출을 못한 상태에서 그만이면 미국은 진출하려면 FDA 승인까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A형 확장에 대한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진단키트로 많이 먹었지만은 그 이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조금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대형 계약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이제 머크사가 이제 암 신약 개발하는 회사 이제 시젠
네. 우리나라 시젠 아닙니다. 시젠. 암신약 개발 회사를 52조에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SD바이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2조가 큰 금액이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이런 투자가 이제 조금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제가 또 좀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는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우리 금요일에 그분께서는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건지 잠시 후에 또 업황 섹터 체크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미장 체크 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